지금 저희가 보행 분석 검사하기 위해서 직접 걸어봤는데요. 영미 씨가 보실 때도 약간 좀 불안해 보였죠? 네. 좀 이 평소에도 좀 구부정한 편이고 좀 힘없이 터덜터덜 걸으시는데 네. 오늘 그 검사 기계 위에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좀 제대로 된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평상시에 걸음걸이 습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역시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 조금만 많이 걸으면 무릎이 조금 좋지 않아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이 모든 게 잘못된 자세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인의 3분의 2 정도가 비정상적인 보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저희는 제대로 걷고 있는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과와 이동수단의 발달로 걸을 일이 없는 현대인들. 걷기는 필수가 아닌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걸으면 무조건 건강해지는 걸까? 걷기라는 게 우리 보통 치료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을 다 쓸 수 있고 몸에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참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된 걷기를 했을 경우 걷기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는 동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질환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부위에 통증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 교정을 하면 좋은 점은 많은 부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른이 되어서 교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을 하는데 좀 한계가 생기는 것들이 이미 뼈는 다 자라버렸고 그래서 관절을 조금씩 움직이고 운동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아기 때 교정을 하게 되면 아직 성장기가 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재홍 원장의 연구실 한쪽에 놓여있는 다양한 종류의 깔창들. 선천적인 뼈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안재홍 원장은 증상과 원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맞춤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 연구는 물론 교정 장치를 손수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다. 요즘은 이제 왜 이 질환이 생겼느냐에 제 관심이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보통 그전에는 이제 통증이 많이 만들어질 질환이 생겼다면 최근에는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전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몸을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반해서 일반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몸에 좋다고 하는 운동들이 오히려 질환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동작들이 어떤 상황들이 그런 질환을 만드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분은요, 왠지 허리를 좀 쫙 펴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자세를 진단하고 또 치료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안재홍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느긋한 걸음, 점잖은 걸음이 매력적인 분이 함께 해주실 분 주상철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너무 또 바른 자세로 네, 오늘 자세니까. 네. 예, 오늘 자세 좋으신데 끝까지 그 자세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세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자세 하나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네. 지금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기대서 앉아 계시는데 네. 오늘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좀 편한 자세를 좀 이렇게 고추 세우면서 좀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렇게 좀 편하게 앉아 있다가 신경을 쓰게 되면 좀 긴장하면서 바른 자세가 되는데 또 네. 금방 또 흐트러지고는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상철 씨는 어떠세요? 평소에 좀 바른 자세를 자신하시나요? 근데 저는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네. 늘 가슴을 펴고 걷는 그런 습관은 있지만 네. 근데 자기 그 나쁜 습관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제 신발 닳는 것을 보면 네. 뒷급
바깥쪽이 좀 많이 닳아서 제가 이 팔자걸음을 걷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꼬고 앉는 것도 좀 많고 그래서 좀 나도 모르는 나쁜 습관들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예. 몸을 좀 편하게 있다 보면 자세가 좀 흐트러지는데 네, 또 맞아요. 계속 긴장하기도 참 힘든 거고요. 근데 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가벼운 산보나 또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근데 조금만 걸어도 이게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몸이 좀 여기저기 오히려 더 쑤시고 아프고. 네, 네. 아프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정말 올바로 걷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장님. 그렇죠. 예. 네. 사실 운동 중에서 뭐 네. 요즘에 살 빼기 위해서 걷는 게 제일 좋다 해서 많이 걸으시는데 네. 또 의외로 이영미 씨처럼 그러게요. 조금만 걸어도 좀 의외로 쑤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걷기 운동만큼 효율적인 운동은 드물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네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누구나 방법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이제 걷기 운동이 되는데 네. 네. 걷기 운동이 좋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전신을 다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팔도 이용하고 다리도 이용하고 척추도 이용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 팔다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뇌도 움직여야 되죠. 예. 그러니까 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기능 많이 걷게 되면 심장과 폐의 발달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팔도 쓰고 다리도 쓰니까 당연히 근육 발달도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관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뼈에도 도움이 되죠. 그 골다공증 있는 분들 많이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네. 뭐 예를 소화불량이 있다 이렇게 뭐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걷기 운동을 통해서 맞아요. 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든지 그렇죠. 좋은 네.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운동 행위가 되다 보니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걸음걸이를 걷는다는 것은 보통 이제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걸을 때 관절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데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걷는 운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면에 내 몸무게를 이렇게 닿게 하는 운동이죠. 네. 예. 그래서 잘못된 각도로 이렇게 지면에 닿게 되면 내 관절들이 망가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동작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무게를 잘못 실어서 내 몸에 생기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네. 병이 있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걷기는 물론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해야지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자세로 이제 걷는 것이 아닌가 예,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어릴 때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안짱다리 또 팔자걸음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래요. 예. 자라고 나서 만나보니까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뭐 걷는 자세가 성장하면서 또 좋아지는 예, 예.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걸음걸이가 잘못되는 원인은 나중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잘못 학습이 된 거죠. 습관이 잘못 들어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습관을 고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틀릴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자라면서 골격이 원래 바뀌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아기 때 골격으로 성인이 되진 않죠. 예. 그런 이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치료를 요하는 잘못된 걸음걸이 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우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단계를 좀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어떤 형태로 닿느냐. 네.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평발로 닿느냐 아니면 발이 안짱으로 닿느냐. 네. 팔자로 걷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걸을 때 보면 오른쪽 왼쪽이 좀 다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죠. 네, 맞아요. 팔을 흔들어도 오른쪽은 많이 흔들고 왼쪽을 적게 흔든다든지 네. 보폭도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난다든지 네. 골반이 한쪽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옆에서 봤을 때 구부정하신 분들 구부정해서 걸어 다니게 되면 아무리 어깨나 허리에 부담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보통 뭐 바른 워킹 하면은 누구나 이제 모델 워킹을 아우, 떠올리게 네. 되는데 부럽죠. 좀 바르고 어깨 쫙 펴고 이렇게 걷는 모습이 네. 너무 당당해 보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 모델분들도 그렇게 걷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편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부럽긴 한데 편해 네. 보이진 않는데 이 모델 워킹이 바른 걸음걸이인 건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기에는 좋을 수 있죠. 네. 보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인체에는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도하게 어깨를 펴고 걷게 되면 무게 중심이 뒤로 간 상태에서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죠. 걷는다는 것은. 네. 그렇게 되면 이걸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다리를 들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군인들처럼 앞 다리를 뻗으면서 간다든지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몸에 부담이 더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쁘게 걷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두죠. 그렇죠. 네. 일자로 두겠죠. 그럼 이렇게 둔다는 얘기는 오른쪽 왼쪽 무게 중심 축의 이동을 안정적으로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걷게 되면 당연히 피로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모델분들은 짧은 거리를 걷기 때문에 전혀 예. 문제가 안 되지만 예. 평소 생활할 때 그렇게 계속 걸어 다닌다면 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게 하이힐을 신으면 왠지 그렇게 걸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 짧게만 하죠. 근데 그렇게 걸으면 네. 오히려 더 몸에 이제 부담을 줄 수가 있군요. 남자친구가 어디 멀리 가자 그러면 네. 제일 싫어하겠네요. 그죠? 네,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네. 아무튼 뭐 모델처럼 걷는 네. 게 부러웠는데 네. 이제는 하나도 안 부럽고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못된 걸음걸이에서 나오는 질병, 뭐 질환, 우리 예. 몸에 주는 영향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잠시 어떤 게 화면을 있을까요? 보면서 제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잘못된 걷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체중이 많이 부하가 걸리는 관절들, 신체 부위들이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지면에 닿는 발이죠. 네. 발에 충격을 꽝 올 때 그게 이제 충격이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족저근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무리가 가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 발 뒤꿈치가 아프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잘 못 걷겠다, 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위에 있는 관절인 발목 이런 데도 자주 발목이 삐은다. 네. 뭐 이런 식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무게 중심이 한쪽을 자꾸 치우치게 되면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게 되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릎의 문제. 연세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힘줄이라고 하죠. 네. 근에 자꾸 무리가 가서 반복적으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골반하고 고관절이죠. 네. 힙 관절하고 이제 골반 쪽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퇴행성 변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허리 쪽에 올라오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디스크죠. 네. 디스크가 이제 디스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충격을 받아서 외상성 디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개는 이제 물리적인 충격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가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퇴행성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은 뭐 습관하고 되게 연관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 걷기. 그 걷기를 잘못하게 되면 디스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걸음걸이 이상이 있다, 잘못 걷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질환으로 보면 뭐 뇌졸중이 있다, 편마비 있는 분도 이상하게 힘들게 걷고 네, 계시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물론 네. 있을 수가 있고 그거 말고라도 뭐 관절 각도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걸을 때 좀 약간 삐뚤한 상태에서 걷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뼈 자체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짱걸음, 애기들. 네. 안짱걸음 아시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돌아 있는 거. 예. X자로. 예, 그러니까 발 자체가 디딜 때 안쪽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걸어야 정상인데 발이 네. 이렇게 떨어지는 네. 이렇게 걷는 애들이 안짱걸음인데 네. 안짱걸음을 걷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이 물론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뼈가 잘못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뼈가 잘못되어서 안짱걸음을 걷는 애를 엄마들은 애가 습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습관을 자꾸 고치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러면 애는 억지로 이제 자기 힘을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발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칭찬을 해주죠. 잘했다고.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뼈에 문제가 있는 애가 자꾸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꾸 다리를 자꾸 돌리게 되면 오히려 발은 예쁘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기의 관절이나 근육을 훨씬 더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장기적으로